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7일 국내 농구 배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가스공사 대 서울SK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대구가스공사는 샘조세프 벨란겔을 중심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외곽 지향팀이다. 벨란겔의 드리블 전개와 김국찬의 오프볼 슈팅이 맞물리면 공격 전개 속도가 빨라진다. 닉 퍼킨스는 로우 포스트와 팝 아웃을 오가며 페인트존과 외곽을 동시에 활용한다. 다만 1차 옵션이 막히는 순간 세컨 유닛에서 공격 정리가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수비에서는 헬프 이후 복귀 속도가 느려 미스매치가 생기기 쉽다. 서울SK는 김낙현의 사이드 픽앤롤을 축으로 공격을 설계한다. 알빈 톨렌티노의 스크린과 팝 아웃이 외곽 옵션을 넓히고 자밀 원희가 골밑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책임진다. 공격이 막혀도 원희 포스트업이라는 대안이 있고 리바운드 이후 트랜지션 전개도 안정적이다. 수비에서는 가드진 압박과 원희의 골밑 버티기가 동시에 작동한다. 가스공사는 벨란겔과 김국찬의 외곽이 터져야 흐름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공격 패턴이 읽히면 템포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서울SK는 사이드 픽앤롤과 원희의 골밑 장악으로 후반 안정감이 높다.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 싸움에서도 SK 쪽이 유리하다. 서울SK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고양소노 대 원주DB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소노는 외곽에서 한번 불이 붙으면 득점 페이스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이정현이 경기 조율과 클러치 판단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케빈 캔바우가 돌파와 리머텍으로 흐름을 흔든다. 네이던 나이트는 포스트업과 롤인으로 공격 존재감을 보여주지만 박스아웃과 수비 리바운드 집중력이 흔들릴 때 골밑 안정감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나이트가 외곽 수비를 따라 나간 뒤 골밑 커버가 비는 장면에서 세컨 찬스를 자주 허용한다. 이정현의 볼 소유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프볼 움직임이 정체되는 흐름도 반복된다. 원주DB는 하프코트 세트플레이 완성도로 시즌 내내 경기 편차를 줄여온 팀이다. 이선 알바노가 픽앤롤에서 드리블 돌파와 킥아웃을 동시에 위협하며 공격의 출발점을 만든다. 강상재는 스트레치 포워드 역할로 외곽에서 공간을 벌리고 헨리 앨런스는 하이포스트와 탑에서 패스와 슛을 동시에 가져간다. 인바운드 상황에서도 원터치 세트플레이 완성도가 높아 클러치 구간에서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유지한다. 고양소노는 홈에서 외곽 템포를 살려 초반 흐름을 가져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면 공격 전개 자체가 끊길 수 있다. 원주DB는 알바노 중심 픽앤롤과 인바운드 세트로 후반 운영 안정감이 높다. 접전일수록 세트 완성도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원주DB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KB스타즈 대 우리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KB스타즈는 하이포스트와 로우포스트를 묶은 인사이드 구조가 가장 큰 강점이다. 박지수가 스크린과 포스트업으로 중심을 잡고 김민정과 사카이사라가 타이밍 컷인으로 골밑을 공략한다. 외곽과 인사이드를 오가는 공격 루틴이 명확해 득점 편차가 크지 않다. 리바운드에서도 박지수를 축으로 안정감을 유지한다. 우리은행은 강계리가 템포를 조절하며 하프코트에서 경기를 풀어간다. 김단비는 어떤 위치에서도 득점 위협을 줄 수 있는 옵션이고 이명관은 활동량으로 수비와 리바운드를 보완한다. 다만 높이와 골밑 피지컬에서 밀릴 경우 파울 부담과 세컨 찬스 실점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경기는 외곽보다 인사이드 효율이 더 중요하다. KB스타즈는 구조적인 골밑 공략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은행은 에이스 활용으로 맞서야 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리바운드와 파울 관리가 승부를 가른다. 인사이드 안정감이 높은 쪽이 유리하다. KB스타즈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한국전력 대 현대캐피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에디를 중심으로 한 나이트와 후위 공격이 가장 강한 무기다. 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중앙 속공과 레프트 공격이 동시에 죽는다. 김정호의 공격과 서브가 살아나야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전진선의 블로킹도 서브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커진다. 리시브 부담이 커질수록 범실이 늘어나는 구조다. 현대캐피탈은 레오나르도 레이바 바야르사이안 허수봉으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이 균형을 이룬다. 황승빈의 템포 조절로 속공과 백어택이 고르게 살아있고 블로킹과 수비 전환도 안정적이다. 한 루트가 막혀도 다른 선택지가 바로 나온다.
이 경기는 외국인 공격수 맞대결보다 리시브와 세터 템포 싸움이 핵심이다. 한국전력은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에디 쪽 단일 루트로 공격이 몰린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백어택과 속공, 사이드 공격이 동시에 살아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공격 루트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현대캐피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삼성생명 대 BNK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배혜윤 중심의 세트 오펜스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하프코트에서는 조직력이 살아있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턴오버 리스크가 커진다. 이주연과 강유림의 외곽이 함께 터져야 공격 균형이 맞는다. BNK썸은 김소니아의 볼 운반 지원과 스나가와 나츠키의 빠른 전개로 압박을 무력화한다. 이소희의 외곽과 트랜지션 마무리까지 이어지며 흐름을 잡는 능력이 뛰어나다. 전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강점이 살아나는 팀이다. 이번 경기는 올코트 압박과 전환 대응 능력이 핵심이다. 삼성생명은 배혜윤 중심의 세트 오펜스는 안정적이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볼 운반에서 부담이 커진다. BNK썸은 압박을 침착하게 풀어낸 뒤 빠른 전환으로 득점까지 이어가는 완성도가 높다. 경기 템포가 빨라질수록 흐름은 BNK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BNK썸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GS칼텍스 대 흥국생명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GS칼텍스는 세트 초반부터 미들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드는 팀이다. 실바의 시간차와 퀵이 살아나면 레프트와 라이트 모두 공격 효율이 함께 올라간다. 레이나는 블로킹 사이를 파고드는 코스 공략으로 득점을 쌓고 유서연과 최유림은 리시브 안정과 수비 집중도로 전개 흐름을 유지한다. 흥국생명은 레베카의 결정력과 김다은의 안정적인 사이드 공격이 핵심이다. 하지만 리시브가 밀리는 순간 중앙 속공이 사라지고 강타 위주의 패턴으로 읽힐 위험이 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사이드 부담이 커진다. 이 경기는 세트 초반 미들 공략과 이후 사이드 전환의 완성도가 핵심이다. GS칼텍스는 중앙을 먼저 흔든 뒤 공격 선택지를 넓히는 구조가 잘 잡혀 있다. 흥국생명은 리시브 안정성이 떨어지는 순간 공격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 세트 운영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GS칼텍스 쪽이 더 크다. GS칼텍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로 울산 모비스 대 KT 손익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박무빈을 중심으로 하프코트와 빠른 전개를 병행하는 팀이지만 강한 압박이 이어질 경우 볼 운반 과정에서 턴오버 리스크가 커진다. 레이션 해먼즈는 외곽과 포스트업을 모두 활용하는 핵심 득점원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폭발력이 있으나 공격 비중이 쏠리면 팀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에릭 로메로는 전환 상황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세트 수비와 박스아웃에서 기복이 있어 세컨드 찬스 허용이 잦다. 수원은 김선영과 조엘 카굴랑안을 앞세운 투핸들러 구조로 압박 대응이 안정적이다. 김선영은 경기 운영과 클러치 조율에 강점이 있고 카굴랑안은 세컨드 패스와 2대2 전개로 공격 흐름을 넓힌다. 아이제아 힉스는 스크린 이후 롤과 팝을 모두 소화하며 하이픽 게임의 중심을 맡아 공격 선택지를 늘려준다. 울산 모비스는 해먼즈의 득점력으로 버티는 그림이 필요하다. 수원은 풀코트 압박을 받아도 가드 라인으로 이를 풀어낼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조절과 턴오버 관리에서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원 승리를 추천합니다.